안녕하십니까. 암 발생과 치료 원리 시리즈 10부에서는 세포 독성항암제의 작용 원리와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암의 발생 과정과 암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암 치료법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암 치료는 크게 수술,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기 단독으로 실시되기도 하지만 함께 병용하기도 합니다. 이들 중 수술은 외과 의사들의 영역이니 여기서는 생략하고, 이제부터는 항암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암제의 종류와 개발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개발된 것이 세포 독성 항암제란 것이며, 이것을 1세대 항암제라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 2세대 표적항암제와 3세대 면역항암제가 차례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세대 세포 독성항암제가 우리가 흔히들 그냥 항암제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 효시는 1943년에 승인된 나이트로젠 머스터드였으나 그 이후 수많은 종류가 개발되어 지금도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통항암제입니다.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는 분자생물학의 발전과 함께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표적항암제는 1997년에, 면역항암제는 2011년에 처음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즉, 세포 독성항암제는 약 80년, 표적항암제는 25년, 그리고 면역항암제는 1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한꺼번에 소개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번 영상에서는 세포 독성항암제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 독성항암제라는 용어는 세포에 해가 되는 물질이란 뜻인데, 따라서 여기서 세포는 당연히 암세포를 지칭하게 됩니다. 즉, 정상세포보다 암세포에 유해한 물질이란 것입니다. 이런 약품은 1944년 이후 많은 종류가 개발되었는데, 이들은 작용 양상에 따라서 알킬화제, 대사기량제, 투블린 작용제 등 다양한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각각의 그룹에도 많은 종류의 약들이 개발되어 알킬화제에는 시스플라틴, 대사기량제에는 5FU, 튜블린 작용제에는 파클리텍신이 대표적이고, 그 외 다른 그룹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무수히 많은 세포 독성 항암제가 개발되어 있으며, 이들은 암의 종류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항암제들은 어떻게 암세포를 죽일까요? 세포 독성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은 그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세포 분열 프로그램을 파괴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세포 분열이란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나누어져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세포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세포 분열은 매우 정교하고 엄청난 공사이기 때문에 세포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즉, 세포 분열에 필요한 수많은 부품들이 일사불란하게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포가 세포 독성 항암제에 노출되면 세포 분열 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파괴됩니다. 그 결과 세포의 일부 부품은 세포 분열을 추진하지만 다른 부품은 그렇지 않는 부조화가 발생되어 세포는 분열을 위한 노력만 하다가 결국은 지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세포 독성항암제가 세포 분열 의존적으로 세포를 죽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세포와 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가 있을 때 세포 독성항암제를 투여하면,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세포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분열을 하는 세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열을 하는 세포 중에서도 분열 속도가 빠를수록 세포 독성항암제에 훨씬 더 민감하게 잘 죽게 됩니다. 여기에 천천히 분열하는 세포와 빨리 분열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때 세포 독성항암제를 투여하면 천천히 분열하는 세포보다 분열 속도가 빠른 것이 훨씬 더 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세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빨리 자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포 독성항암제는 정상세포보다 암세포를 더 잘 죽이기 때문에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적고 암세포만 죽이는 농도를 투여하여 암치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세포 중에서도 암세포만큼 분열을 활발히 하여 빨리 성장하는 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모낭세포, 골수, 위장점막세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상세포들도 세포 독성항암제 투여 시 암세포와 함께 죽게 되는데, 모낭세포가 죽으면 탈모가 발생하고, 골수세포의 죽음으로 빈혈과 백혈구 감소, 그리고 위장점막세포의 죽음으로 구토와 메스꺼움이 유도되는 엄청난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세포 독성항암제는 암세포의 빠른 성장 속도를 공략하여 암세포를 죽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암제 부작용은 성장이 빠른 일부 정상세포들도 암세포와 함께 죽어서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포 독성항암제의 이런 특성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항암제 개발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 이 영상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는 11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